여러분들은 감자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예, 되게 쉬워요. 뭐 싹이 한 막 이렇게 큰 것도 심으면 다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쪽 강원도 쪽이 아니면 저쪽 이 남쪽에서는 거의 병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되게 만만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집에서 간식용일 때고, 귀농을 할 때는 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작물로 수익을 내서 가족의 생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되게 착각을 많이 했어요. 제일 돈 안 되는 감자가 있고요. 돈이 되는 감자가 있어요. 비싼 감자. 요즘에 인터넷에 좀 매실값 지금 SNS로 해서 유명해져 있잖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매실 20kg짜리 5포대 공판을 했더니 생산자가 가진 건 300원이었더라. 비용 빼고 나니까. 근데 그 일이 감자에서는 해마다 있어요. 최상품과 최하품. 아마 그 매실도 최하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캐는 감자, 7월 달에 캐는 감자는 1년에서 제일 값이 싸요. 그리고 3월 달에 캐는 감자, 4월 달에 캐는 감자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비쌀 때는 한 박스에 88,000원도 갑니다. 하우스에서 캐는 감자. 근데 그 가격을 믿고 덤비면 안 돼요.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농사도 경영이고요. 생산이잖아요. 원가가 있어요. 생산 비용이. 그리고 생산 기술이 있어요. 누군가가 돈 잘 벌고 맛집, 누군가가 아주 음식을 잘 만들고 어느 집에서 장사가 잘 된다. 나도 그렇게 그 장사하면 나도 그만큼 버나?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감자뿐 아니고 모든 작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착각을 했어요. 뭐든지 나도 하면 할 수 있겠지, 남도 하는데. 그러다가 아주 고생 아주 많이 했어요. 이 조지용 박사, 이분이 저의 스승이에요. 감자. 제가 지금 현재는 고령지 농업연구센터에 감자 현장 명예연구관을 하고 있는데요. 감자를 이제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계속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적당히 친절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돼? 감자가 왜 이래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작물을 한 밭 300평에서 한 10몇 가지 이렇게 심어 놓고 내가 귀농을 하면 어떤 작물을 농사 지을 것인가, 무엇을 농사 지어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자꾸 잘 가르쳐 주니까 감자에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자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감자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1차로 말씀드렸듯이 돈 되는 감자가 있고 돈이 안 되는 감자가 있잖아요. 6월 달에 캐는 감자가 돈 안 되는데 그 와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청북도 음성에 장창현 씨라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요. 그래서 감자, 초석잠, 토마토,
옥수수, 등근마 뭐 해서 한 거의 10가지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친환경 재배를 해요. 그래서 직거래를 합니다. 그분이 재배하는 감자가 홍감자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홍감자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일본 품종인데, 그래서 종자가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성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감자가 맛있어요. 그리고 그 감자만 꼭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박스에 거의 3만 원 가까이 받아요. 그 감자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친환경 재배가 가능해요. 강원도가 조금 친환경 재배는 좀 어려움은 있어요. 여름을 넘기기 때문에. 그 감자의 고향이 안데스예요. 그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근데 강원도 제 감자는 여름을 넘기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해요. 그래도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자가 완전히 여문 감자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강원도 감자가 맛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제일 맛없는 감자 중에 하나가 제가 농사 짓는 감자 중에 하나 있는데 3월에 심어가지고 5월 말 6월 초면 캐는 극조 생종이 있어요. 이기작 감자. 그게 조금 맛이 없어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뭐냐면 파근파근한 감자잖아요. 분질 많은, 분 많이 난 감자. 쪄먹을 때 좋은. 근데 그 감자는 요리할 때 써먹는 감자예요. 그래서 쪄먹을 때 조금 맛이 떨어져요. 감자는 충분히 기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맛있어져요. 잘 여물면. 하지만 또 땅속에 오래 있으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 감자 농사를 두 가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집안 식구들만 먹겠다. 그럴 때는 편하게 농사 지으세요. 퇴비를 많이 넣고 농사 지으면 참 맛있어요. 그 맛있는 감자하고 맛없는 감자 차이가 있어요. 감자를 삶아요. 그래서 먹어보고 먹은 뒷입 맛이 살짝 기분 좋은 맛이 남으면 그건 맛있는 감자고요. 약간 아린 맛이 있고 싱겁고 왠지 좀 그 입맛이 좀 나쁘다. 그건 맛 없는 감자예요. 그리고 감자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그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짝 마른 흙이 있어요. 흙덩어리. 그 흙을 소나기에 쥐어서, 손에 이렇게 주먹에 쥐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부서지면 그 땅은 좋은 흙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이렇게 아주 바짝 마른 흙덩어리를 하나 쥐어봤는데 전혀 안 부서진다. 그거는 좋은 땅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발로 밟아도 안 깨지는 흙이 있어요. 그건 진짜 거기서는 감자 농사 지면 큰일 납니다. 모양 삐뚤빼뚤 나와요. 그런 땅도 고칠 수는 있어요. 퇴비를 많이 넣고 유기물을 많이 넣고. 근데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3년 이상.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감자 재배를 할 때 돈이 되는 감자를 해보겠다. 나는 감자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무조건
적어도 11월 달에 캐는 감자. 근데 이건 어려워요. 심을 때 7월, 8월이잖아요. 비 많이 오면 다 썩어요. 제가 3번 썩혀봤거든요. 제가 여간에서는 안 우는데 혼자 가서 산속에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일 돈 많이 드는 감자 3월 달에 캐는 감자예요. 3월, 4월, 5월에 캐는 감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제주도에서는 9월에 심어서 노지에서 월동이 되어 얼지 않아요. 그때 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남이나 남원이나 김제, 부안 같은 데서는 저기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시설 감자를 캐요. 그때 캐는 감자가 제일 비쌉니다. 그 감자는 농사를 잘 지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량 재배해서 직거래를 합시다. 그리고 유기 재배가 친환경 재배, 적어도 무농약 재배는 아주 쉬워요. 그렇게 해서 소량 판매하는 것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판매를 할 때, 소량 판매할 때는 제도 엊그저께 유기농 감자를 한 박스 주문해서 지금 이틀째 쪄먹고 왔는데요. 이런 감자 같은 경우는 선별도 하지 않아요. 큰 감자, 이렇게 주먹만한 감자부터 작은 감자까지, 탁구공만한 감자까지 같이 섞여서 와요. 그런데 이제 상업재배 전문적으로 해서 그 공판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때부터는 정말 어려워져요.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려면 시골에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선별기 도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 창고,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투자비도 상당히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자 재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상업적인 재배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 아니면 각 지역에 장목반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얘기가. 그래서 무조건 장목반에 어느 작물을 하시든 장목반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산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돈 벌겠다, 그 작물로 돈 벌겠다 하면 주산지로 가셔서 장목반에 가셔서 그 중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분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덧붙여서 시감자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감자는, 모든 식물은 재배가 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진딧물이나 어떤 이런 벌레들이,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의 즙을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모기가 뇌염을 옮기듯이 이렇게 병을 옮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화가 돼요. 퇴화된 감자로 하면요, 생산량이 뚝뚝 떨어져요. 옆집은 한 평에서 10kg를 캐는데 난 5kg도 안 나와요. 그 5kg도 감자알이 되게 작고요. 품종에 따라서는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개라 그러죠. 도끼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시감자는 정부 보급증을 사서 쓰시라. 아니면 적어도 인증받은 민간 육종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파는 시감자를 사서 쓰시라는 것.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거니까 괜찮아. 거기 그때까진 괜찮아요. 상업재배 나 1000평 하겠어. 감자로 돈 벌겠어. 그럴 때 옆집에서 누구 옆에 농가에서 갖다 쓰면 그 순간부터 손해입니다. 그때부터. 농사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을 하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망해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물컵 내려놓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컵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잠깐은 되게 가볍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 자세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뭐 1년 들고는 못 잊게 되잖아요. 종자에서 에이 우선은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종자, 비료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뭐 밭갈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수확을 했는데 내 거는 농산물이 품질이 떨어져요. 양이 적거나. 물론 날씨나 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근데 저는 날씨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히 준비하면. 아직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극복은 다 못했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근데 농사를 10년을 지어도 날씨한테는 사실은 잘 못 해봐요. 해마다 다른데. 그런데 날씨 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한 발 더 움직이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오히려 옆집이 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 건 살아남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옥수수 1000평을 심었어요. 농사 잘 됐습니다. 수확 25일 남겨놓고 돌풍 불었어요. 다 자빠졌어요. 그대로 1000평 날라갔어요. 갈아엎어서 가을 농사 퇴비로 썼거든요. 준비 부족이에요. 저는 날씨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잘못이에요. 돌풍의 불거에 대비해서 좀 더 일찍 심었거나 아니면 밭에서 심었거나 제가 그걸 논에다 심었거든요. 비 왔어요. 비 오니까 논흙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돌풍 불면 다 자빠지죠. 그건 제 잘못이지 날씨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렇게 띄워놓긴 했지만 필요하시면 USB 혹시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농정원으로 이 귀농계촌 박람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세요. 다운로드 될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직접 하셔도 돼요. 이거는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